대법원 판결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제동이 걸린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안으로 마련한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갑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행 중 무더위가 심해지면 여행비를 보존해주는 여행보험 상품이 나옵니다. 극심한 폭염이 미 전역을 덮친 가운데 에어컨이 고장난 차량에 실려있던 경찰견들이 무더기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놀스로드힐과 오스틴 지역에서 다수가 사상하는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카고시 당국이 가능한 한 빨리 이민자들을 쉼터로 옮기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 950명의 남성, 여성, 어린이가 여전히 시 전역의 경찰서 바닥과 또 오헤어 또는 미드웨이 공항에서 강제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아돌프 히틀러에게 비유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CNN 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2018년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시험하던 우버 차량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우버 보조운전사였던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위험한 노동을 시키다가 적발돼 벌금을 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수술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리아 토마스와 같은 라커룸을 사용해야 했던 펜실베니아 대학 여성 선수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7월 31일 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제동이 걸린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안으로 마련한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갑니다. CNN 방송은 어제 소득 규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이날부터 시험 접수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는데요.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학자금 대출 개선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일부 실행에 들어간다며 이른바 세이브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시험 신청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신청은 내달부터이며 학자금 탕감은 오는 10월부터 이루어집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상환액이 결정되며 일부 월 상환액은 $0까지 낮아진다고 CNN은 전했는데요. 전액 상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인 대출자의 연소득이 $32,805, 4인 가족의 경우 $67,500에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가 사실상 탕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일부 대출자는 내년 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행되면 상환액이 현재의 절반 규모로 줄어들고 최소 10년 이상 상환 이후에 남은 부채는 취소될 수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행 중 무더위가 심해지면 여행비를 보존해주는 여행보험 상품까지 나올 전망입니다. 미 여행보험회사인 센서블 웨더의 닉 카바노 최고 경영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곧 극심한 기온에 대비해 여행자들을 보호하는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기후학자 출신인 그는 여행자마다 언제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너무 더움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다는 걸 발견했다면서 제품을 출시하면서 고객, 장소, 시기에 따른 최적의 온도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상품 설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카바노 CEO는 회사가 앞서 출시한 폭우 여행보험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폭우보험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총 여행비의 10%를 보험료로 받고 여행 중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2시간 이상 비가 오면 당일 여행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주요 언론들은 센서블 웨더 외에 다른 유명보험사들도 고객이 원하는 경우 기존 여행보험에 폭염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실제 지난 2주 동안 그리스에서 포르투갈에 이르기까지 산불이 발생하고 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수온주가 47도에 달하는 등 지중해 전역에 폭염이 이어져 수백만 명의 일상과 휴가에 차질이 빚어졌죠.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당시 이들 지역을 여행하던 영국인들은 호텔에서 나와 긴급 편성된 항공편으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여행 프로그램을 계획한 여행사들에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카바노 CEO는 날씨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으로부터 고객과 여행사를 모두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극심한 폭염이 미 전역을 덮친 가운데 에어컨이 고장난 차량에 실려있던 경찰견들이 무더기로 패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CBS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시카고 오헤오 국제공항에서 인디애나주 미시간시의 훈련시설로 이동 중이던 경찰견 18마리 가운데 8마리가 차량 화물칸에서 죽은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견을 실어 나르던 운전자는 100km쯤 운전했을 때쯤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에 인디애나주 레이크 스테이션시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자가 화물칸을 열어보니 여러 마리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고 일부는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시카고 지역의 낮 기온은 92도. 화물칸 내부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다 못해 개들을 위해 놓은 물그릇이 죄다 말라 있었던 겁니다. 화물칸에 있던 에어컨이 고장나 있었던 탓인데요. 동물보호단체 호버트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제니퍼 호피는 개들이 침을 뱉고 비틀거리며 구토하고 또 경련을 일으켰다며 열사병 징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의 운전자들은 개들이 짖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 화물칸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은 동물학대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화물칸에 사용되던 에어컨 장치의 기계 고장 때문에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제니퍼 호페는 이번 동물 이송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태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악천후 발생 기간 동안 최소 4개의 토네이도가 일리노이에 상륙했다고 국립기상청이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아파트 건물이 파괴되고 켄터키 카운티에 상당한 나무와 전선 피해를 입혔습니다. 기상청 관계자에 따르면 토네이도 중 2개는 EF1으로 분류됐으며 그중 켄터키 카운티의 모멘트에 상륙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네이도는 풍속이 시속 110마일로 기록됐습니다. 이 토네이도는 약 3.36마일을 이동했고 최대 폭은 90야드였으며 약 6분 동안 지상에 머물렀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는데요. 하버드 스트리트에 있는 2층짜리 아파트 한 채, 상당한 나무와 전선 등이 토네이도의 영향을 받아 이 지역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두 번째 EF1 토네이도는 켄달 카운티의 미누카에 상륙해 7마일 이상 이동한 후 윌 카운티의 졸리엣 근처에서 지상으로 떠올랐는데요. 토네이도는 약한 토네이도로 간주되는 EF0부터 풍속이 시속 200마일을 초과하는 맹렬한 토네이도로 분류되는 EF5까지 6가지 범주로 구분합니다. 어제 30일 일요일 이른 아침 놀스 로드 링근에서 누군가가 총격을 가해 21세의 카네사 카인스가 사망하고 다른 여성 8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총격 사건은 새벽 1시 직전 사우스 캘러비니의 1500블록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루아우 파티를 위해 모인 한 무리의 여성들이 하와이안 테마의 생일 축하 행사를 즐기고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검은색 지프 한 대가 다가왔고 총으로 무장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용의자 여러 명이 차에서 내려 경고도 없이 여성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한 겁니다. 20세에서 33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희생자들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게인스는 얼굴에 총에 맞아갖고 나중에 사망했습니다. 8발의 총격을 받은 28세 여성은 여전히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재택 의료 종사자이자 파트타임 스타일리스트였다고 친척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3살 아들과 2살 딸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숨진 게인스의 18세 동생 캐션도 2019년에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로 밝혀졌는데요. 어제 오전까지 구금된 사람은 없었으며 4구역 형사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시카고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오스틴 지역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6세 소년 2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 중에 1명은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16세 소년 2명이 이날 오후 2시 36분쯤 웨스트 아담스 스트리트 5000 블럭에 있는 한 주택 앞에서 놀고 있던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권총을 들고 걸어 소년들에게 접근해 총격을 가했다고 밝힙니다. 16세 소년 중에 1명이 가슴과 등에 총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로 스트로거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다른 16세 학생도 왼팔에 총상을 입고 같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사건 관련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익명의 제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시 당국이 가능한 한 빨리 이민자들을 쉼터로 옮기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 950명의 남성, 여성, 어린이가 여전히 시저역의 경찰서 바닥과 오헤어 또는 미드웨이 공항에서 강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브랜든 존슨 시장이 망명 요청 후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을 가능한 한 빨리 경찰서 밖으로 옮기게 했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 지난 17일 이후에 상황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6일에 열린 시의회 이민자 및 난민권리위원회 회의에서 존슨 시장의 이민자 난민 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베아트리즈 폰세 데 레온 부시장은 지난 11개월 동안 시카고에 도착한 중남미 출신의 이민자 약 12,000명을 위한 더 많은 영구주택을 찾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죠.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폰세 데 레온은 현재 5,445명의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14개 도시 보호소 중의 일부에 수용 여력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폰세 데 레온은 이민자들을 경찰서 밖으로 옮기는 것이 존슨의 최우선 과제이며 모든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이날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의 대부분은 새로 문을 연 쉼터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고 몇몇 시의원은 마약과 범죄의 온상이 됐다고 말했다고 지역 언론 등은 전합니다. 현재 시 보호소는 10,000원이고 사회 안전망은 한계점을 훨씬 넘어선 상태입니다. 특히 상당수 의원들은 퇴임하기 전 이주민 대책을 취하지 않은 로렐 라이프 전 시장을 비난하는 현 집행부를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아돌프 히틀러에게 비유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CNN 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9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연방법원의 라그 싱알 판사가 전날 이같이 판결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법원의 CNN 방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4억 7,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CNN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주장을 보도하면서 큰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히틀러를 연상시켰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선전 목적 등을 위해 진실을 완전히 왜곡한다는 의미로 히틀러가 자신의 저서 마인 캄프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싱얼 판사는 CNN이 트럼프의 선거 주장과 관련해 큰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트럼프가 유대인이나 다른 집단의 박해나 대량 학살을 옹호한다고 암시했다고 볼 수 없다. 그 어떤 합리적인 시청자도 그렇게 관련짓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CNN이 사용한 표현은 사실이 아닌 의견으로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싱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임명됐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과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언론을 대상으로 여러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2018년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시험하던 우버 차량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우버 보조운전사였던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애리조나주 메리코파 고등법원은 우버 차량 교통사고에 연루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라피엘라 비스케스에게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했는데요. 2018년 3월 18일 밤 바스케스는 자율주행을 시험하던 우버 차량의 보조운전사로 타고 있다가 애리조나주 템페에서 자전거를 몰고 도로를 횡단하던 LA인 히츠버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고는 자율주행 차량이 일으킨 첫 사망사고로 기록됐는데요. 바스케스는 사고 당시 노래 경연대회 프로그램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시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스켓스의 변호사는 우버가 자율주행을 시험하고 있었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우버를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연방교통안전위원회도 2019년 11월 바스켓스가 차량의 주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게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지난 28일 트위터 본사 건물 꼭대기에 설치된 거대한 X 표지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허가 없이 설치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 표지판은 옛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리브랜딩 작업 일환으로 서비스 이름을 트위터에서 X로 바꾼 뒤 본사 옥상에 세운 건데요. 앞서 지난 24일 X는 건물 옆 트위터 로고를 떼어내는 작업을 진행하다 갑자기 이를 중단해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이는 보도를 막지 않고 작업을 해 보행자 안전 때문에 경찰이 공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시 당국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건물의 글자나 기호를 교체하거나 건물 위에 간판을 세우려면 디자인 및 안전상의 이유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 머스크는 지난해 440억 달러에 인수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위터의 유명한 이 파랑새를 대체하는 새로운 X 로고를 공개했죠. 기존 트위터는 현재 로고와 서비스 이름 모두 X로 교체했습니다. 미국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위험한 노동을 시키다가 적발돼 벌금을 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나홀로 이민 아동들이 대거 미국에 들어온 데다가 각 주들의 노동법이 완화되면서 튀김기나 육가공 장비 사용 등 극히 위험한 일에 투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16세 이하 미성년자들에게 극히 위험한 일을 시키는 당혹스러운 추세가 확산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강력한 노동시장이 오래가면서 구인난이 심해진 탓도 있지만 미국에 들어온 나홀로 이민 아동들이 급증한 데다가 각 주들이 미성년자 채용을 더 많이 허용하는 노동법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CBS 뉴스는 분석합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개월 동안 미성년자들에게 위험한 일을 시켜 연방노동법을 위반한 대상은 4,500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4%나 급증한 건데요. 연방노동법 위반으로 지적된 사례들을 보면 15세에서 16세 미성년자들이 패스트푸드점에서 프렌치 프라이를 튀기는 일을 맡거나 육가공 공장에서 위험한 처리 장비를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튀김기나 육가공 처리 장비는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달 초에는 과테말라 출신의 16세 소년이 육가공 공장에서 기계류에 의해 사고로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맥도날드의 프랜차이즈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중 2개 주에서는 12개의 점포를 운영한 한 회사가 미성년자 직원들을 80명이나 고용하고 튀김기 사용 등 위험한 일을 맡겼다가 적발돼 5만 6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비수술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리아 토머스와 같은 라커룸을 사용해야 했던 펜실베니아 대학 여성 선수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최근 이 팍스뉴스 등에 따르면 펜실베니아대 여성 수영팀 출신 폴라 스켈러는 지난 27일 하원 사법부 소위원회가 연 미성년자를 위한 젠더 긍정 치료 청문회에서 생물학적 남성과 라커룸을 공유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며 자신을 성폭력 생존자라고 증언했습니다. 스켈러는 펜실베니아 대학 관계자들이 팀원들의 항의를 무시하고 토머스를 여성 수영팀에 합류시켰으며 토머스와 함께 라커룸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는데요. 스켈러는 저와 동료들은 키 193cm의 남성 생식기가 온전한 토머스 앞에서 일주일에 18번씩이나 강제로 옷을 벗어야 했다며 어떤 여학생들은 화장실 칸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고 또 다른 여학생들은 가족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피해를 호소합니다. 한편 이 토머스는 2017년부터 남성팀에서 수영선수로 활동하다 2021년부터 여성팀으로 옮겨 활동을 이어갔죠. 그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호르몬 치료를 받아 여성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500야드 자유형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미 역사상 최초로 우승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늘 시카고 이런 날씨 다소 구름은 끼겠으나 대체로 맑은 하늘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90도 이상의 찜통더위에서 잠시 벗어나 오늘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63도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65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71도, 습도는 85%, 바람은 북서풍이 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